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것을 안 보고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그러게요, 맨날 영상을 이걸 짧게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길어지면 편집 시간도 길어지고, 자율주행이 있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만 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럴 아직 관리 능력이 없다라는 게 어제 그 엔비디아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실적을 봐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로스 마진이 미쳤습니다. 30%가 넘었는데 지금 줄곧 지난 3분기부터 2021년 Q3부터 계속 30%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에 더 뛰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마 기여한 게 레귤레토리 크레딧일 겁니다. 이게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아마 카페 그 규정 돌아와서 이거 되게 크다 그랬죠. 레비뉴도 사상 최고죠. 딜리버리가 좀 늘었으니까 4분기 대비해서. 크레딧이 이거는 그냥 거저먹는, 진짜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계속 한 50%의 성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거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성장하면은 기존 회사들 망합니다. 진짜.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 거기다 이런 레귤러토리 크레딧 때문에 점핑된 점,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의 마진을 보여준다라는 건 그래도 여전히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전 여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뭐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리면 지금 싸게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기차 싸게 만들어서 보급한다더니 이제 그거랑 너무 많이 멀어졌죠. 이제 모델 3 가격이 무려 34%나 인상된 점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디펜드하면, 이거 CNN에서 가져온 겁니다. 항상 좀 비판적인 친구들 걸 가져와야지 이게 또 매칭이 되니까. 워낙 테슬라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요. 일론 머스크 얘기하기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아마 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말이고요. 34%나 지금 3년 동안 차량 가격을 이렇게 인상해버린, 정말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자동차 브랜드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크긴 한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서플라이 측에서 20에서 30%의 인상을 계속 요구해왔다는 거고, 40년, 50년 최고의 하이라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고스란히 그게 전가돼서, 내가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비춰보면은 GM하고 포드, 기타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계속 이런 걸 보면 비판적 댓글이, 그 회사들도 그만큼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 인기 모델이고 실제 사러 가셔 보면은 아닌 모델들은 그래도 여전히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기 모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 평균 내면 이렇게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진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타격을 먹는 데다가 이렇게 50%씩 상승을 하면은, 그리고 벌금도 줘야 되죠. 이건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미 이런 거를 훨씬 더 잘 보시는 그 주식 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근데 그럼 월가의 리뷰는 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장기적인 안목은 역시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분석이 돼야지 장기적인 안목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제 이어서 넷플릭스도 좀 얘기할 텐데, 오늘 완전히 주식이 박살이 났는데, 이게 제가 조금 그런 게, 이거 각 월가에서의 타겟 프라이스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 600불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닝 근처 어닝 나와가지고 그렇게 바꿔버리면 이건 너무 사후 해석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그런 전문가분들이 뒤늦게 얘기하면은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걸 맞춰줬어야 되지 않았나. 단순히 장부에 나오지 않는 기술적인 면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더욱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테슬라가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이 미친 레비뉴와 마진, 그리고 순위,
와, 이건 진짜 다시 한번 봐도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연 50%씩에다가 이렇게 가격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딜리버리가 끊이지가 않죠. 이렇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지금 보면은 주변에서 제 친구들, 주변 동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내연기관 차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타지만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FSD 베타 제가 쓰는 거를 보고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심각하게 다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 리퍼럴 코드를 왜 없애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점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비에이클 소프트웨어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경쟁사에서 맛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차 자체의 마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도 가격이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면은 제가 FSD 베타를 써보고 그때 다시 한번 10,000불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근데 항상 시장 그보다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사야 되니까요. 테슬라라는 차를 사야 되니까 그렇게 올렸음에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여기 재미난 게 뭐가 나오냐면요. 글로벌 비에이클 인벤토리가 나오는데 데이즈 오브 서플라이인데 이거 거의 뭐 인벤토리가 재고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이게 한 자리가 이게 나오는지 이것도 신기했고요. 다른 것들은 너무 좋아서 여기 보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는 0.1 빌리언보다 적다라고 하던데 토럴 대비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익스클루딩 비이클, 에너지 프로덕트 이런 것들 파이낸싱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제외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0.1 빌리언 그럼 뭐 빚도 없고 돈은 쓸어 담고 있고 엄청난 그로스를 계속 근데 이럴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주식이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것도 테슬라 주식이 오늘 하루 이게 미리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그 어닝 후에 떨어지는 그 패턴이 조금 더 일찍 보여줬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떨어졌는데 실적 보고 도로 5%가 오르는. 그러니까 전 내려가는 김에 솔직히 말하면 아니 엄청 좋을 텐데 뭐가 있나라는 의심을 했지만 그런 제 영상들을 보면은 이 김에 그럼 좀 더 사지 했더니 그냥 바로 오늘 밑바닥에서 샀더니 10%가 올라가게 되죠. 야, 참 사람들 많이 잘 못 보는구나. 이런 건 좀 안타까웠고요. 결국 엄청난 이 좋은 캐시플로와 다시 한번 엄청난 레비뉴 그리고 마진 그거는 이제 레귤러토리 크레딧 미국의 강력한 규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레비뉴면 얼마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한 분기의 순이익이 이제 3 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한 분기에 1 빌리언, 2 빌리언? 뭐 그 정도 법니다. 이제는 순이익으로 그냥 기존 회사들을 압살하는 수준이고요. 아마 기존 회사들의 넷인컴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가격의 반영이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삼중고네요. 진짜 이 테슬라의 장부표만 보더라도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조금은 그래도 이제 맞나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죠. 테슬라도 다음 분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상하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그러니까 줄인다고만 언급을 하지 그런 위험을 테슬라도 알고는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런 건 없고 여전히 아까 다시 봤듯이 딜리버리 가이던스는 50%다. 한번 잘 그거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번 그때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주식에 대해서도.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아예 이제 대놓고 인산철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70과 4680을 같이 당분간은 쓸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는 이건 기존에도 발표했던 부분이고요. 모든 배터리를 다 생산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팩 만들어서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놓고 100만 대 이상을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가지고. 그리고 베를린이나 텍사스가 얼마나 올라오냐에 따라서 올해 아마 총 생산량이 결정될 것 같은데 상하이가 좀 변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year over year는 뭐 80%에다가 이건 레비뉴도 뭐 훨씬 그걸 상회하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말대로 너무너무 미래가 밝다. 다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솔라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는 엄청나게 이거는 year over year로 90%랍니다. 이거 미쳤고요. 솔라는 아예 워낙 회사가 잘 가서 그런지 48%나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플라이 체인 이슈랑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이건 얘기를 했었죠. 이게 솔라 패널 사업이 아니라 이거 솔라 루프나 솔라 패널은 그냥 건축 사업이라고 그냥 테슬라가 아예 집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안 좋은 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의 실적과 뭐 가격을 그렇게 올려댔으니 차량 가격을 올려댔으니 좋은 마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퍼레이션 마진 다 테슬라가 비교해 놓은 건데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그거 아직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이제 조금밖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먼로 할아버지가 차를 깠죠. 모델 S나 이런 부분들 보면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줄이고 있다라는 점. 계속 원가를 줄이려고 그러면서 성능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캐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새 파트가 될 텐데 벌써 1600개 그 웰딩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줄었다라는 점.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나름 일론 머스크의 디펜스를 보니까 그러네요. 또 이거 가격 올렸다고 또 뭐라 하기가 결국 레귤레터리 크레딧을 제외하면은 테슬라는 한 30%의 마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래야지만 서스테이너블한 패스트 그로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인터뷰에도 나왔듯이 일론 머스크는 이 회사가 잘 돼야지 친환경의 어떤 큰 흐름을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제가 또 봐야죠.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보링 컴퍼니에서 이제 좀 하이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링 컴퍼니의 골은 트래픽 프로블럼, 지금 차가 미국도 대도시 다운타운은 거의 미칩니다. 뭐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굴을 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 트윗에서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지금 오더는 좀 한국과 이게 차이가 있죠. 가격을 올려도 미국은 여전히 많이 쓰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FSD 자꾸 그거 별로 뭐 돈값 못한다고 채택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올해 안에 FSD 베타를 모든 이 산 사람 미국 내에서 이걸 뿌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가격이 약간 비싸죠. 비싼데 그게 한국 분들이 느끼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좀 여전히 비싸긴 한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답을 단 게 $1 trillion 밸류에이션인데 $0 advertisement spending이랍니다. 광고비는 한 푼도 안 쓰면서 진짜 대단합니다. 광고비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정말 짤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짜면서 기술 혁신에 엄청난 고속 성장에 이 큰 회사가 그러게요.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대단해서 지금도 어찌 보면은 역대급으로 미래가 밝고 그걸 고려한다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것도 참 그런 돈의 흐름도 참 딜레마인 게 아니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돈이 다 미국으로 이렇게 빨려오는지 결국 주식시장이 물론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있지만 만약에 불경기가 온다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다운되는 게 아닌가. 진짜 페드 말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막 급속도로 얼어붙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체력이 그 정도로 받쳐주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물려 들어오는 돈,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장부를 이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세세하게 보니까 미쳤다. 그리고
이것도 환장할 노릇이죠. 리비안 쉽지 않죠. 리비안의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테슬라가 심지어 리비안보다 적네요. 뭐 물론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면 왜 이런지는 알죠.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은 초기 투자금을 때려 박아가지고, 테슬라도 스타트업의 초창기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지금은 더더욱이 마이너스를 감소하면서 빠른 이 빌드업을 통해서 시장을 빠르게 석권해가는 트렌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죠. 테슬라의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리비안보다 적은데 여기 차 몇 대 나오는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장난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장에 오늘 준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답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저도 트윗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저도 work mind? 이게 뭔가 이런 표현이 맞는 건가라는 처음에 봤을 때 그 밑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면서 여러 명이 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됐는데, 저도 미국에서 젠더 이슈라든지 political correction 뭐 많죠. 여전히 그런 게 한 트렌드고 어떤 건지 잘 알고, 오히려 저도 젊었을 때는 정치적 성향이 확실했는데 이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미국에서 흑인 여자 교수면 펀딩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얘기가 돌 정도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점점점 여성들한테는 커브를 많이 주고 공대에서, 그러면 남자들은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서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실력이 엄청 뛰어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치색이 사라져가는 게 진심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기는 어떠한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요즘은 우째 트렌드가, 제가 워낙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 하다 보니까 요즘 공화당 쪽으로 좀 기우는 면도 있는데, 점점 뭐 하면은 완벽한 정책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좋은 것 같고, 점점 진심으로 저는 정치색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도 셌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넷플릭스는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탕삼탕 그 얘기하는 게, 봐서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1차 목표는 돈을 벌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트윗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구독자가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일단 킬링 컨텐츠나 좀 뭔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 컨텐츠들로 어떻게 견딜만 한데, 그래도 메인스트림이 이게 올라와 줘야지 이게 방어가 되지. 여기 온갖 회사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칼을 갈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한 맛과 색다른 걸로 이제 기존에 넷플릭스가 하지 않던 거, 그런 것들로 들어오는데,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이 친구들은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걸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스스로 넷플릭스도 너무 그런 거에 빠져서 요즘 굉장히 바이폴라로 흐르죠. 재미가 떨어지는 컨텐츠로 흐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때로는 코렉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개입에서. 그래도 부디 좀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안 그러면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서브스크립션만 그냥 계속 올리면 아마 캔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피부로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어제 장후에 그렇게 됐다는 걸 보여줬는데 오늘도 뭐 거의 피바다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돈은 기존 내연기관들보다 월등히 잘 번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